그날 대구 대학병원에서 돌아오는 렌터카 안이었어요. 영업사원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손을 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1년 반 넘게 남편에게 외면받던 저에게는 너무 따뜻한 손길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직원들이 모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후 지사장님, 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라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지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자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부드러운 속삭임과 간절한 손길에 온몸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메마른 제 마음이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47세인 제가 18살 어린 미혼 남자와 시작한 금기된 관계. 지금부터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충격적이고 아슬아슬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세 제약회사 부산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을 얘기는 정말 부끄럽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봐 용기를 내서 말씀드려요. 남편 성모와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가진 게 1년 반 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년 7개월 됐습니다. 왜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냐고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성모가 저를 건드린 적이 없거든요. 어느 날 밤 답답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당신이 나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다고 침실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나이도 나이인데 뭔 소리냐며 피곤하다고 하더군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진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 사람한테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구나. 남편 성모는 49세고 작년에 증권회사에서 정년퇴직했어요. 25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다녔는데 퇴직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밤 9시만 되면 안방이 아닌 작은 방으로 가서 잠들어요. 저는 혼자 넓은 침실에서 뒤척이고요. 세면대 거울을 보니까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물론 주름도 늘고 살도 좀 쪘지만 그래도 아직 여자잖아요. 필라테스도 다니고 얼굴 관리도 받는데 거울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도 아직 젊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부가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예전엔 정말 달랐거든요. 신혼 때만 해도 성모는 제가 샤워만 해도 어디 가냐면서 따라오던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서 안아주곤 했죠. 여보, 보고 싶었어라고 하면서 목 뒤에 뜨거운 숨을 내뱉으면 저도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주말이면 아침부터 저를 깨우면서 장난치고 밤 늦게까지 서로를 원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 2년 후에는 딸을 낳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도 성모는 저를 정말 사랑해 줬어요. 고생 많다 여보. 아이들 재우고 우리 시간 가지자고 그러면서 제 어깨를 주무르면서 다정하게 대해줬죠. 아이들이 자고 나면 우리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40대까지도 그랬어요. 성모는 제가 이쁘다고 섹시하다고 맨날 말했거든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너희는 정말 신혼부부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독립한 후부터였나?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울산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 빈둥지 증후군인가 싶었는데 저에 대한 관심도 같이 없어졌더라고요. 특히 퇴직하고 나서는 아예 대화도 안 해요.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제가 뭔 말을 해도 응, 그래 이런 식으로만 대답해요. 어떨 때는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옷도 신경 써서 사주고 나름대로 노력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혼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지? 정말 막막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하기가 창피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인 혜란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혜란이는 남편이랑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진아, 오랜만에 만나자며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혜란이는 뭔가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동네 찻집에서 만났는데 혜란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한테 너무 달라붙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혜란이도 같은 47세인데 남편이 달라붙는다고요. 무슨 소리냐고 나이가 나이인데. 그렇게 반응했더니 혜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이가 나이인데도 밤마다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다고요. 혜란이 얼굴에는 짜증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럽다. 나도 그렇게 원해지고 싶다. 혜란이는 계속 투덜거렸어요. 진짜 피곤하다며 나이 들어서도 이런 일로 고민해야 하나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혜란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처지와 비교하게 됐어요. 우리 집은 벌써 몇 달째 각방인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하지 못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대신 애써 밝은 척하면서 그래도 좋겠다고 사랑받는 거잖냐고 말했습니다. 혜란이가 고개를 저었더라고요. 뭐가 좋냐며 체력이 딸려서 죽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도 혜란이 표정은 밝았어요.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혜란이는 여전히 남편한테 사랑받고 있는데 저는 투명 인간 취급받고 있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욱 서글퍼졌어요. 그날 밤에도 남편은 어김없이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침실에 누워서 혜란이 얘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인가? 우리 부부가 이상한 건가? 다른 집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부로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혜란이한테 부러움을 느끼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혜란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오히려 제가 더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실 정도로 울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부산지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영업팀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김도연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이력서를 보니까 29세 미혼이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은 정말 늦게 결혼하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연을 맞이했어요. 키가 178cm 정도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도연입니다라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사장 이수진이에요. 잘 부탁해요라고 첫 인사를 나누고 나서 도연에게 업무를 설명해 줬습니다. 생각보다 이해가 빨랐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라고 물어볼 때마다 맞다고 답했어요. 역시 경력이 있으시네요라고 했더니 진지한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연은 달랐습니다. 병원 라운딩을 함께 나가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지사장님, 이 병원은 언제까지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기에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성실했어요. 며칠 지나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지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갑자기 왜냐고 물었더니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도 열정이 식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직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고맙다며 그런 말 들으니까 힘이 난다고 했어요. 진심이에요. 지사장님 같은 분 밑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라고 도연이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병원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도연도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고요. 지사장님, 오늘 점심은 뭐 드실까요? 라고 물어보기에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라고 답했어요. 제가 아는 맛있는 집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라고 해서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지사장님, 혼자 이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기에 뭐라고 답하며 이제 익숙하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응원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저는 잠깐 말이 막혔어요. 남편은 제 일에 관심도 없거든요. 글쎄요. 그냥 하던 일이니까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는데 도연이 제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신 것 같다고 하기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계속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지사장님이 힘들어 보이실 때가 있어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도연은 나이에 비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도연과 함께 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신약 세미나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병원 회의실에서 작업을 해야 해서 높은 서류함에서 파일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자가 흔들리면서 제가 비틀거렸습니다. 아 소리를 지르는 순간 도연이 재빨리 달려와서 저를 잡아줬어요. 도연의 팔에 안긴 채로 눈을 마주쳤을 때 제 심장이 엄청 빨리 뛰었습니다. 지사장님 괜찮으세요라고 도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라고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도연도 저를 내려놓으면서 뭔가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부턴 제가 꺼낼게요. 위험해요라고 말하기에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계속 제 주위를 맴돌면서 신경 써줬어요. 그날 오후 병원 업무를 마치고 대구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도연이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놀라셨죠라고 하기에 좀 그랬다고 답했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했어요. 그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어요. 지사장님, 저는 깜짝 놀랐지만 손을 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라고 바로 손을 쳤을 텐데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의 손이 따뜻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손길을 받아보지 못했는지요. 도연 씨라고 불렀더니 네, 지사장님이라고 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없이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전기 같은 게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대구 호텔에 도착했을 때 아직 몇 명의 직원들이 로비에 있었어요. 저는 괜히 그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도연과 저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누가 눈치챌까봐 불안했어요. 도연 씨, 내일 세미나 일정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잠깐 비즈니스 센터로 와 주세요라고 했어요.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세미나는 업무 얘기를 시작했지만 도연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지사장님이라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오려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잠깐, 밖에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했더니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업무 얘기를 마치고 도연이 디즈니스 센터에서 나갔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마지막 직원이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요. 비즈니스 센터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방에서 조용히 내일 세미나 자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도 없이 제가 있는 공간의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지사장님, 이제 다 올라가셨네요라고 도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더니 불까지 껐습니다. 도연 씨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둠 속에서 도연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지사장님, 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라고 도연이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죠라고 물어보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둠 속에서 도연의 따뜻한 숨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목소리. 1년 반 넘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도연의 체온이 전해져 오면서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호흡 소리만 들렸어요. 부드러운 속삭임과 달콤한 향기에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한 사람의 여자로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소중히 여기고 원한다는 느낌.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이었어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전율, 가슴 깊숙이 퍼져나가는 온기, 온몸을 감싸는 달콤한 떨림.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저를 완전한 여자로 만들어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새벽이 되어 정신이 돌아오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게 맞나? 죄책감과 동시에 묘한 충족감도 느껴졌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면서 후회하시면 안 돼요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찔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었고요. 도연도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 자꾸 눈이 마주쳤거든요. 지사장님, 그날 후회하세요라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라고 저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도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도연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지사장님, 이제 다 퇴근했네요라고 또 그 말이었어요. 그날도 어둠 속에서 서로를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간절하고 뜨거웠어요. 사무실 책상 위로 밀려오는 서류들 사이에서 형광등이 꺼진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어요. 도연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고 제 몸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공간이 우리의 뜨거운 체온으로 달아올랐어요. 그런 일이 며칠 더 반복되면서 도연이 제안했어요. 지사장님, 여기 말고 조용한 곳에서 만날까요라고요. 저도 사무실에서 계속 그러는 게 불안했거든요. 혹시 누가 갑자기 들어올까 봐 말이에요. 어디서요라고 물었더니 제가 알아볼게요라고 했어요. 그렇게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는 더 자유롭게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 침대 위에서 도연은 저를 마치 귀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탐험하듯 천천히 키스하고 저 역시 그의 단단한 가슴과 어깨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면서 저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런 관계가 1달 정도 계속되면서 도연은 매번 저를 배려해줬어요. 지사장님, 힘드시죠라고 물어보기에 괜찮아요라고 답했어요.
정말 소중해요. 지사장님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해줬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사장님, 저 진심이에요라고요. 도연 씨라고 제가 말했더니 이런 마음 처음이에요. 정말로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사장님, 이혼하고 저와 함께 살아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라고 물었더니 진심이에요. 저는 지사장님을 정말 사랑해요라고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니까 답답했어요. 도연 씨, 우리 나이 차이가 18살이에요. 당신 미래를 망칠 순 없어요라고 했더니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전 정말 지사장님이 좋아요라고 했어요. 안 돼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결혼도 안 했고요라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늦게 들어온 애라고 하기에 일이 많아서라고 답했어요. 직원이 있으면서 뭔 일이 그렇게 많아라고 성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도현과 사무실에서 있는데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도현을 밀어냈는데 청소하러 온 아주머니였어요. 어머, 아직 안 가셨네요라고 하기에 네, 일이 좀 있어서요라고 답했어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요. 또 한 번은 호텔에서 나오는데 지사 직원 중 한 명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저는 급하게 다른 쪽으로 돌아서 나왔지만 도현은 정면으로 마주쳤더라고요. 다음날 지사에서 그 직원이 도현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그 근처에서 뭐 하셨어요라고 하기에 아, 친구 만났어요라고 도현이 답했어요. 그때 제가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장 위험했던 건 남편이 갑자기 지사에 온 날이었어요. 그날도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도현과 제 사무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안에 있어라고 성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도현은 재빨리 옷을 정리하고 제 뒤쪽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급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불을 켰습니다. 잠깐만요라고 하며 문을 열고 나갔더니 남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해라고 물어보기에 근처에 볼 일 있어서 같이 가려고 왔는데라고 답했어요. 아, 깜짝이야. 업무 정리하고 있었어요라고 했더니 그때 도연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지사장님, 그럼 저는 퇴근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성모가 도연을 유심히 봤어요.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요라고 하기에 도연이 네, 안녕히 가세요라고 답했어요. 도연이 나간 후 성모가 물어봤어요. 저 직원이 누구야라고 하기에 새로 들어온 농업사원이요라고 답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라고 하니까 업무가 좀 밀려서라고 했어요. 성모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사무실 안을 둘러봤거든요. 그날 저녁집에서 남편이 따졌어요. 요즘 이상해. 뭔 일 있는 거야라고 하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요라고 답했어요. 정말이야라고 성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들킬까봐 말이에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도연은 매일 연락하면서 압박했습니다. 지사장님, 전 포기할 수 없어요라고 하기에 도연 씨, 제발 그만해요라고 했어요. 안 돼요. 지사장님 없으면 못 살아요라고 도연의 말이 점점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사장님, 저 잠이 안 와요라고 하기에 도연 씨, 이런 시간에 왜 전화해요라고 했더니 지사장님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잘못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음날 도연을 만났을 때 도연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우울해 보였고 일에도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도연 씨, 괜찮아요라고 물었더니 지사장님, 저 정말 힘들어요라고 답했어요. 뭐가요라고 하니까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라고 했어요. 숨어서만 만나야 하고라고 도연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연 씨라고 했더니 지사장님은 집에 가면 남편이라도 있지만 저는 혼자예요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라고 했어요. 점점 도연이 집착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매일 문자를 보내고 퇴근 후에도 계속 연락하려고 했거든요. 지사장님, 주말에도 만날 수 있어요라고 하기에 안 돼요. 남편이 있잖아요라고 답했어요. 그럼 언제 만나요라고 하기에 도연 씨,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도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사장님, 설마 그만하자는 거예요라고 물어보기에 우리가 너무 깊이 빠진 것 같아요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 근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도연이 서 있더라고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다고 했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지사에서 꽤 멀거든요. 며칠 후에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또 마주쳤어요. 이번에는 친구 만나러 왔다가 우연히 봤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누군지, 왜 이 동네에 사는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주말 아침이었어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아래 놀이터 벤치에 도연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내려다보는 걸 알고도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30분 후에 다시 봤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남편이 베란다로 나올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지사에서도 다른 직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지사장님, 도연 씨가 요즘 좀 이상해요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뭐가요라고 물었더니 일할 때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지사장님만 쳐다봐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사장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라고 덧붙였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이러다가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맞나?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시작한 일인데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도연도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도연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을 따로 불러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도연 씨, 우리 얘기 좀 해요라고 했더니 네, 지사장님이라고 답했어요. 우리 관계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라고 하니까 도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사장님라고 했더니 들어봐요. 당신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어요. 전 지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라고 도연이 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제 나이에 맞는 사람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라고 했더니 도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라고 하기에 필요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라고 답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도연 씨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줘요.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라고 했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라고 물어보기에 네, 마지막이에요라고 답했어요. 알겠습니다라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도연은 사표를 냈습니다.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정말 힘든 이별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떠나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젊은 사람의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도연은 분명 저와의 관계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까지 지게 됐잖아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이뤘어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해 보였어요. 이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살아간다는 게 옳은 일일까? 계속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모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성모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옆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라고 했더니 뭔 얘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보, 나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 일을 했어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모가 텔레비전을 끄고 저를 봤어요. 뭔 소리야라고 하기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도현과의 관계, 호텔에서 만난 일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까지요. 성모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완전히 돌처럼 굳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성모는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집을 나가 있었고, 저녁에 들어와서도 인사도 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매일 밤 혼자 울었어요.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성모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나도 잘못이 있었나 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라고 답했더니 아니야. 내가 당신을 너무 소홀히 했어라고 했어요. 당신이 외로웠을 텐데 전혀 몰랐다고,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었다고 자책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어요.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성모는 퇴직 후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다고,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귀찮았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왜 도연에게 끌렸는지 다 얘기했어요.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모는 저를 완전히 믿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매일 성모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성모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성모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저는 지사 운영에 더 집중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해요. 도연과의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라는 것.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는 솔직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 저는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했지만 정작 필요한 건 남편과의 진솔한 소통이었어요. 도연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의 관계는 그에게도 저에게도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더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진정한 부부애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성모와 저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에게 솔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물론 상처받을 각오는 해야 하지만 그래야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어요. 거짓 위에 쌓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진실한 관계만이 오래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